안녕하세요. 자바반니. 자바반니 MC 이효원, 김경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 뵙게 되죠?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을 제가 키워드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태권도 선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서울대학교 졸업이에요. 서울대요. 네, 벌써 2개의 키워드가 벌써 화려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키워드는 아나운서입니다. 3가지 키워드 다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네. 어떤 분일지 한번 바로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 선수를 하고 또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해서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확실히 아나운서분이시라 그런지 들어오시는데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우라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저희도 아나운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오늘 많이 배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태권도는 좀 하게 아, 생겼나요? 아까 사실 좀 고민했어요. 태권도를 하신 분이라 그런지 키가 좀 크시더라고요. 일어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고 앉아 계셔서 키가 어떻게 되세요? 성인 되고 나서 계속 커가지고 지금은 이제 174.5를 아, 학생 선수로서 태권도 선수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냥 거창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발레, 피아노, 미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항상 저희 엄마가 늘 너는 엉덩이에 날개가 달렸냐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걸 못해서 다 때려치우고 태권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찰나에 저희 앞집에 태권도 관장님께서 이사를 오셨어요. 오, 이런 우연이. 네. 태권도장에 안 가고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 해서 관장님 저 태권도 하고 싶어요 해서 그렇게 저는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 대박. 태권도장을 다닌 게 아니고 바로 앞집에 건너가서 수업을 들으신 건가요? 아, 집에서 태권도를 하진 않았고요. 이제 처음 관장님과 만나게 된 계기가 그 이후로는 태권도장에 가서 또 배우고 그러다가 코치님의 눈에 띄어서 이제 스카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선수의 길을 걷게 됐죠. 운명처럼 태권도가 다가온 거네요. 그렇죠. 운명을 찾아가기도 했죠, 제가. 도장에 있던 코치님께 눈에 띈 걸까요? 제가 처음에는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작은 시대회에 한번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중학교 코치님께서 이제 초등학생들을 스카웃을 하려고 이제 나오셨다가 제가 하는 걸 보시고 해보지 않겠냐 하셔서 이제 스카웃이 됐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일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회에서 눈에 띄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입상한 경력이 있으신가요? 제가 코치님한테 스카웃을 받았던 그 대회에서는 사실 처음 나가본 대회이기도 하고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태권도 겨루기는 보통 3회전을 해요. 2회전이 끝났을 때 제가 지고 있었어요.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지고 있으니까 제 안에 있던 승부욕이 갑자기 불타들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제 해서 거기서 1위에 입상을 하고 사실 그 대회는 작은 대회여서 참가자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성적은 이제 이후에 중학교 때부터 내기를 시작했죠. 아니 그래도 작은 대회라고 하셨지만 첫 대회부터 사실 1등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운이 좋았죠.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하고 1학년 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이제 전국대회를 처음 나갔는데 원래 이 초보자들은 뭣도 모르고 일단 코치님이 시키는 걸 하잖아요. 정말 운 좋게 전국대회에서 3위 입상을 처음에 한 거예요. 저도 놀라고 저희 감독 코치님들도 놀라시고 해서 내가 재능이 좀 있을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학년 때 슬럼프가 찾아왔죠. 이제 성적도 많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어떤 얘기가 학교에 돌았냐면 그냥 내신 따려고 학교 전학 온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아픈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그러던 찰나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고 슬럼프가 너무 심해져서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해버렸죠. 마음을 가볍게 하니까 발차기도 가볍게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선수 생활을 이어갔죠.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초까지 하다가 이제 3학년 초에 마지막 대회를 하고 조금 더 학업에 치중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3 시절까지 학생 선수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운동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 운동을 가지고 내가 이걸 끝까지 가려면 이제 운동에서 탑을 찍어야 된다 이런 네. 로망을 누구나 운동선수라면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제 실력과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객관화가 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엄청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뭐 리우올림픽, 파리올림픽에 나갈 만큼 이제 그 중에 하나 꼽는 실력의 선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운동이랑 학업을 병행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메리트를 가진 나만의 어떤 장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도 학업이랑 병행을 계속 하셨던 걸까요? 맞아요. 방금 들으면서 살짝 의아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업에 더 집중하셨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가 그때 집중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저는 평생을 집중했는데 못 저는 10년 갔었는데 집중했는데 못 갔습니다. 어떤 커리큘럼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셨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학생 운동 선수라고 하면 네. 보통 연상되는 이미지가 수업 시간에 와서 이제 명상을 자주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는 방과 후에 운동을 해야 했으니까 사실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에 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기본만 하자. 왜냐면 수업 시간에 가져가는 것을 놓치게 되면 아무래도 따로 공부하는 거에서도 조금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이제 방과 후 운동을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해주셨지만 사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병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태권도를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을 때 조건을 내거셨어요. 민주야, 너가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소홀히 할 경우에 너한테 운동을 시켜주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래서 사실 억지로 했죠.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운동이랑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억지로 하다가 오기가 생기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편견이 있어요. 운동 선수들은 공부를 안 해서 소위 말해 멍청하다. 머리가 비었다. 이런 말들을 듣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아닌데 내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도끼를 품고 시작을 했죠.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신가 보네요. 대회에서도 그렇고. 말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정말 탑을 찍으셨어요. 서울대를 가셨잖아요. 어떻게 본인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운동을 조금 더 치중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학업에 좀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학생들보다는 조금 학업에서 뒤처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고등학교 처음 올라왔을 때 얘네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쭤보는 거를 다 알고 대답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얘네들이랑 똑같이 공부를 하면 절대로 경쟁력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엄청난 피거든요. 이 계획을 뭐라도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플래너를 사서 일주일 단위로 플랜을 짰는데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10분 단위로 모든 걸 다 짰어요. 기상 몇 시에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뭐 어떤 과목에 어떤 걸 공부하고 고3 1년은 정말 그렇게만 살았어요. 10분 단위요? 네,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이거 다 했으니까 10분 더 쉬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은 긴 시간 동안 해왔지만 저는 짧은 시간 안에 미션을 완수를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를 옥죄어서 좀 빡빡하게 하기도 했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제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딸기랑 이렇게 과일을 갈아서 보온병에 하나를 싸주세요. 네. 오늘은 공부가 좀 된다 하면은 그걸 책상 위에 놓고 점심도 안 먹으러 가고 와. 그냥 그거 마시면서 5시까지 쭉 앉아서 공부만 했어요. 근데 그게 되는 날이 많진 않았지만 가끔 한 번씩은 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약간의 성취감, 뿌듯함 이런 게 있어서 급식 먹으러 학교 갔는데 그럼 그렇게 엉덩이를 오랜 시간 붙이고 공부를 하시면서 서울대를 원래 목표로 하셨던 걸까요? 중학교 때부터 서울대를 꿈꿨는데 사실 중학교 때는 그냥 막연히 너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서울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만으로는 힘드니까 학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왕 할 거 일단 목표라도 높게 잡는 게 좋겠다라고 또 내 안에 승부욕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죠.
사실 서울대가 가고 싶다고 마음만 먹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 전략이 어떻게 되셨나요? 수시였는지 정시셨는지? 처음에는 수시로 가고 싶어서 수시를 노렸어요.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 출신 학생들이 수시에 보통 많이 지원을 하고 입학한 친구들 보면은 정말 수상 경력이 화려해요. 그리고 또 같이 어느 정도 학업까지 같이 했던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수시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또 열이 한 번 받은 거예요. 네가 날 떨어뜨려? 그러면 정시로 돌아 들어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 선수로서 운동도 하시다가 보면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얻으셨나요? 학교 선생님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운이 좋게도 옆에서 내 일처럼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어떤 부분을 학업에서 보완을 하고 실기를 보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 실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시 입학의 경우는 실기도 필요한 건가요? 맞아요.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랑 실기 점수가 70대 3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기도 같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어떻게 병행하셨을까요? 일단 학업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제 플랜을 짜면서 진행을 했고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체육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셨어요. 보통 이제 체육 실기를 한다고 하면 체육 실기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거기를 많이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절약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벌써 모범생이신데 혹시 본인의 학창 시절 얘기를 좀만 더 어떤 학생이셨는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말하면 제 자랑 같아서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자랑 시원하게 해주시죠. 네, 괜찮아요. 이미 없었어요. 이미. 오케이. 제가 중학교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저희는 중학교 내신 성적 100%로 해서 들어갔어요. 감사히 제가 이제 성적을 잘 받아서 추석 입학이라는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한마디만 해드리면 진짜 재수없겠네요. 이거 재수없다고 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하신 엄청나시긴 거니까. 한데.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재수가 없는 학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부도 잘하셨고 운동도 잘하셨고 그리고 지금 미모도 너무 출중하신데 남성분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으셨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 본인의 인기 어느 정도였는지. 일단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저를 많이 띄워주셨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맞을까봐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사람은 안 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인기 많았던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중학교 시절까지 남학생들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약간 괴롭히거든요. 근데 태권도 선수를 좋아한다?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다가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잘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쁜 학창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뭔가 못다한 아쉬움은 없을까요? 아쉬움 물론 있죠. 가장 큰 아쉬움이면은 이제 제가 체육대회를 잘 못했어요. 이제 제가 대회를 나가면 한 3일, 4일 길게는 5일까지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일주일을 통으로 학교를 빠져야 되는데 항상 그 체육대회 기간에 대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회는 항상 행사와 겹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얄미워져, 못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아이들이랑 반티 같이 맞추는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를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체육대회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반티는 같이 맞추고 집에서 혼자 입어보고 눈물을 훔치고 어린 나이에 그게 좀 아쉬웠죠. 그러면 뭔가 학창 시절에 일반 학생들과의 추억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학생 선수긴 해도 학생 선수라고 공부를 안 한다 이런 이미지를 싫어했기 때문에 또 일부러 더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운동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야자를 하면서 그때 담임 선생님은 모르시는데 이제 친구랑 나가자고 재밌죠? 그게 진짜 재밌죠. 몰래 나가서 빙수 사 먹고 이제 다시 선생님 오기 전에 다시 빠르게 들어왔죠. 잠시만요. 그러면은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야자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철인이신가요 혹시? 저 운동을 안 하는데도 맨날 도망갔는데 그러면 같이 운동하셨던 다른 학생 선수분들도 야자를 하신 건가요? 원래 할 수는 있었는데 안 했죠, 다른 친구들은. 쉽지 않죠. 네, 쉽지 그래서 않죠. 제가 조금 특이 케이스긴 했던 게 다른 친구들은 학업을 저만큼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코치님, 감독님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감독님, 코치님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조금 봐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2학년 후반 되고 할 때는 점점 학업의 중요성이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는 운동 시간을 일찍 단축을 해서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을 확보를 해주신다던가 이렇게 제 편의를 조금 많이 봐주셨어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들어가셨는데 보통 학교에 체육 선생님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현재 아나운서를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사실 저도 처음에는 체육교사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체육교육과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고 다양한 이제 대외 활동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 보고 느끼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세상은 넓구나. 내 시야가 이 한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젊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든 게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는 만큼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뭐 야구든 배구든 축구 농구든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스포츠 아나운서였어요. 스포츠 아나운서가 이제 직접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선수들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이 스포츠 이면에 있는 것들을 또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직업 굉장히 멋있다 라고 느꼈고 그래서 처음에는 스포츠 아나운서에 대한 관심이 먼저 갔어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좀 어떤 대외 활동들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대외 활동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스포츠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대외 활동이 있었어요. 그 대외 활동을 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해서 제 진로 결정에 좀 도움이 됐습니다. 전 맛집 찾는 대외 활동이나 하고 있었는데 저도 해볼 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는 하루에 5끼씩 먹으면서 했었거든요. 어느 지역을 좀 돌아다니셨나요? 저는 진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샤로숲길 서울대 입구역 오. 앞을 다녔었거든요. 저도 그런 스포츠 쪽 해서 진로에 도움되는 걸 했어야 됐는데 살만 쪘네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시면 맛집 잘 데려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사실 저도 그렇지만 효원님도 그렇고 현재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직업이 얼마나 준비하기 어렵고 준비할 게 많은지를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며 비용이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준비들이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발성 발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 게 처음에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특징이 방음이 잘 안 된다는 특징이 그쵸, 그쵸.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연습을 하기에는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한테 너무 민폐인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연습은 또 해야겠고 네. 또 마땅히 장소를 대여하기에는 그것도 시간이고 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학교 뒷산이요? 저희 집의 뒤에 뒤에? 네, 산이 있는데 이제 거기로 올라갔죠. 적당히 이제 나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 소리가 묻히겠구나 해서 밤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발성 연습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산을 올라가야 할까 봐요. 소리를 듣고 짐승들이 오진 않으셨죠? 어떻게 하시죠? 실제로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가 볼까 하는데 아래 그 입구 쪽에 들개들이 4-5마리가 세상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또 이제 그 친구들이 집에 가실 때까지 가실 때까지. 연습을 좀 더 하라는 소리구나 듣고 이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산에 올라서 득음을 하시면서 기초를 좀 다지신 것 같은데 첫 경력을 쌓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첫 경력을 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성 발음 연습을 매일 했어요. 막 2-3시간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30분이든 1시간이 됐든 이제 빼먹지 않고 웬만하면 매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자소서, 포트폴리오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처음 보는 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나를 단시간에 어필을 하고 그쵸, 내가 그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 혼자 스스로 돌아봤을 때 놓치는 것들을 주변에서 찾으면 굉장히 좋아요. 주변 사람들을 좀 활용을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서류를 100번 떨어져야 한 번 붙는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한 번 붙었어요. 중요한 건 이 마음가짐인데 떨어졌다고 해서 막 낙심해서 이게 또 떨어졌어. 어떡해. 나 언제부터? 나 이게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떨어졌어? 오케이. 다음 거. 좀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되고 한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운이 좋게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노력을
운 이상으로 실천해주신 게 합격의 비결이 되지 않았나. 기회를 잡는 것도 실력이니까요. 제가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운이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지인들이나 주변 인복도 많은 편이고 그것도 사실 운이라면 운인데 운이 왔을 때 또 사실 노력을 하고 실력이 있고 준비된 게 있어야 운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반을 열심히 다져놔야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도 노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실까요? 1000%! 그러면 학생 선수 시절의 경험이 아나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을 준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겨루기 선수를 했다 보니까 겨루기 대회를 나가잖아요. 이제 전국 규모 대회를 나가면 어쨌든 처음 보는 이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진짜 경기장에 딱 발을 들여놓기 직전까지 막 심장이 쿵쿵쿵쿵쿵 해가지고 제 귀에 다 들릴 정도로 긴장이 굉장히 많이 돼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긴장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놓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을 안 하게 되는 좀 강심장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을 볼 때도 사실 붙었을 때를 늘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인드로 갔냐면 뭐 나는 그냥 하면 되고 나는 아쉬움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을 할 때,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긴장을 덜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때의 경험이 다방면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방송 이외에 다른 직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해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뒷동산이란? 나에게 뒷동산은 불도저다. 불도저. 뒷동산이라는 공간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있었던 장애물들을 밀어버리고 치워서 내 길을 터준 그런 의미 있는 장소다 보니까 들깨 빼곤 답이셨군요.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겨루기란? 겨루기란 인생의 동반자죠. 겨루기를 실제로 많이 하기도 했고 끊임없이 나와의 겨루기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목표를 하나씩 깨부셔 나가면서 이뤄내면서 끊임없이 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저희가 키워드를 갑자기 던진 건데도 역시 아나운서님이셔서 그런지 역시 남다르십니다. 이렇게 한번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학생 선수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걸어온 길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운동하느라 진짜 많이 힘들고 피곤한 거 알지만 선수분들 학업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학업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운동선수 생활은 수명이 짧기도 하고 내가 예고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운동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학업은 내가 곁에 늘 같이 있는 친구처럼 힘들겠지만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선수 여러분 힘내시고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경민 MC 오늘 김민주 아나운서님 모셔두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저번에 만났던 원동현 주무관님에 이어서 너무나 갓생을 사시는 분들을 또 만나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고 싶은 직종의 선배님이다 보니까 배울 점이 되게 많았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효원 MC는 어떠셨나요? 저는 도끼를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아나운서님은 어떠셨나요? 명 MC 두 분과 함께해서 지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촬영을 했어요. 얘기를 잘 할 수 있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여기 앉아도 될까요? 대신 그냥 힐은 안 신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2m 조금 안 됩니다. 그럼 또 저희 구호가 있거든요. 잡아 하면 다 같이 주먹을 쥐면서 반니라고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잡아, 반니!